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김포공항이 서울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강서가 서울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 결국 김포공항과 강서가 동북아 비즈니스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마곡진양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월 23일 김포공항 20만호 신도시 조성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요 사진에 나와 있는 패널 있죠? 하나, 둘, 셋, 넷.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강서구 서부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관심 가는 게 김포공항 그 주변에 20만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거죠. 김포공항은 존치하는 대신에 그 주변 땅에서 서울에는 8만호, 경기도에는 12만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제 김포공항 신도시가 되는 거죠. 김공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 실현된다면 강서구 서부축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1970년대 초 강남 개발, 그때는 영동지구 개발이라고 했어요. 그때 강남은 완전히 논밭이었기 때문에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영동지구라고 불렀습니다. 1970년대 초 개발 목표가 870만 평에 17만호 건설이었거든요.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20만호. 만약 강남 3구가 이 870만 평 17만호에 머물렀다면 오늘날 강남 불패라는 단어가 탄생했을까? 현재 강남 3구가 3,600만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계획보다 4배로 커진 거예요. 현재 엠벨리가 12,000호고요.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가 37,000호예요. 이 둘이 합쳐봤자 얼마나 돼요? 여기에 머무른다면 서부축 시대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이제 강서구라든지 저기 부천이라든지 인천 그 동쪽 계양구 서구 쪽에 기존 주택이 있기는 있어요. 그거 말고 완전 신도시, 제대로 개발되는 신도시 규모가 겨우 이 49,000호에 머무른다면 저는 서부축 시대는 올 수 없다고 봐요. 강남 개발 1단계 완료에 30년이 걸렸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남 개발 1단계 완료가 1989년 서초동 법조타운 조성이었다고 보거든요. 강남 3구 개발, 즉 영동지구 개발 계획이 처음에 세워진 게 1960년대 말이에요. 강남 개발 1단계 완료에 30년 걸렸다니까. 따라서 김공신도 추진한다면 최소 20년은 걸릴 거라고 봐요. 아무리 빨리 추진해도. 제가 오늘 동영상에서 주장하는 김공신 관련 내용은 몇 가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김공신의 실행 여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좌우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죠. 올해부터 부동산 정책이 특히 하락기로 접어든다면 취소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요.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이게 3기 신도시의 광명시흥 신도시예요. 요게 원래 이명박 정권 때 계획됐다가 취소됐어요. 2014년에. 하도 부동산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때 하우스포 시기잖아요. 검단 신도시도 1, 2기로 나눠서 애초 목표는 548만 평이었는데 336만 평으로 축소된 거예요. 부동산이 하락기로 접어들면 김공신 같은 20만호, 이거 엄청난 물량이라고요. 더군다나 이건 서울 안에 있거나 서울과 딱 붙어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계획해버리면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키거든요. 정권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도 폭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제 부동산 카페를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이재명 후보만의 공약 아니냐,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어차피 안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던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부동산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도 저는 추진할 거라고 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린벨트를 확 풀지 않는 한 서울시 안에 다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땅이 없기 때문에 김포공항 신도시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으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즉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1200만 평 정도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요, 김포공항 옮기고 신도시 조성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여러 개 나왔었는데 제가 쭉 지켜봤더니 중앙일보 2021년 12월 29일 기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했어요. 이 기사를 보면요,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255만 평의 부지를 경기 부천 대장동, 인천 계양, 김포 일부까지 연결해 개발하면 1100에서 1200만 평의 땅에 최소 30만 호를 지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정책 라인의 셈법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이재명 캠퍼가 김포공항 이전까지 고민을 했는데 1월 23일 발표에서는 김포공항 이전은 이제 포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1100에서 1200만 평의 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여기 이 기사에 따르면 30만 호죠. 1월 23일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그 주변 땅에 30만 호도 가능했으나 과밀화 우려로 20만 호로 조정했다. 머니투데이 그때 그 보도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김포공항을 그대로 두고도 20만 호 공급이 가능할지에는 주변 녹지나 유휴 토지들을 검토해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 호가 공급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원래 30만 호 이상까지 가능하다는 내부 논쟁이 있었는데 너무 과밀해진다는 우려 때문에 20만 호로 줄였다고 했다. 이거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 멘트거든요. 이게 정확할 거예요. 또 일부는 김포공항 그 주변에 어디에 20만 호 지을 땅이 있냐 뭐 그 비판도 부동산 카페 보니까 댓글에 달려있던데, 이런 자료는요 국토부에 아마 공식 그 내부 데이터를 이용을 했을 거예요. 국토부나 LH공사나 SH공사가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신도시라든지 공공택지지구라든지 이 조성할 만한 땅을 미리 다 조사해 놔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통업체 보면요, 그 백화점이나 그 대형 마트 보면 그 회사 내부에 부지만 전문적으로 물색하러 다니는 팀이 있거든요. 그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아니 국토부의 그 주택공급 대책 부서라든지 LH공사, SH공사에 당연히 그 택지 조성할 만한 땅을 미리 다 물색하고 조사해 놓는 부서가 따로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래야 저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이용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그냥 머릿속에서 지어낸 20만 호 혹은 30만 호가 아닐 거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신도시는 100만 평당 2만 호 안팎 건설이 보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 1, 2 신도시가 1000만 평에 15만 호 건설했거든요. 따라서 김공신의 김포공항 신도시에 20만 호 공급하려면 최소 100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1월 23일 이재명 후보 발표 내용 가운데 보면 용산 민족공원 일부 및 주변 반환부지, 주변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용산 민족공원이 80만 평이거든요. 그 주변 미군기지 반환부지까지 합쳐도 뭐 100만 평이나 될까? 근데 어떻게 여기는 10만 호가 가능할까? 더군다나 용산 민족공원 전부도 아니고 일부만 활용한다는데 이건 100% 청년주택이에요. 100% 청년주택이라는 건요, 중소형의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설마 10만 호가 나올까 싶은데 그래도 한 4, 5만 호는 가능하지 않을까? 김포공항 신도시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게 베드타운인가 업무단지인가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김공신은 업무단지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자족용지 평균이 16.4%예요.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 두 개를 합치면 그 두 곳이 붙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치면 205만 평인데 자족용지가 49만 평. 한 24% 정도 돼요. 더군다나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2km 이내에 있죠. 판교, 동탄 등 2기 신도시 10곳의 자족용지는 평균 6.4%예요. 1, 2기 신도시는 자족용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죠. 판교는 좀 예외지. 30년간 신도시 건설했지만 다 베드타운이었고 이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베드타운이었기 때문에 교통시설 확충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어요. 막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됐다고요. 또 하나 서울에서 거리가 아무튼 멀기 때문에 긴 출퇴근 시간이 필요하죠. 이거 사회적으로 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탄소 중립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면 차 끌고 다니고 뭐 지하철 탄다고 해도 마찬가지지. 이런 경험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자족용지를 충분히 확보한 업무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보다 나중에 조성되는 김공시는 당연히 업무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뭐 마곡지구도 있고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도 있지,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가 있는데, 그래서 뭐 3기 신도시 자족용지 평균 16.4%니까 1000만 평 김포공항 신도시라면 업무단지 면적은 최소 150만 평, 아무리 못 돼도 100만 평은 되지 않을까. 이 김포공항 일대 업무단지 자족용지 면적을 한번 봅시다. 마곡지구가 총 110만 평 가운데 업무단지가 37만 평이거든요. 옆에 뭐 CJ 가양공장 부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거기가 한 3만 평 되니까 여기가 한 40만 평 되겠네.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자족용지가 49만 평입니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일단 국토부하고 서울시 발표는 11만 평인데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전면허 시험장 거기만 해도 9만 5천 평이거든요. 여기에서만 최소 앞으로 20만 평까지 개발 가능해요. 여기에 기존 업무단지 자족용지 면적이 110만 평이라고요. 근데 김포공항 신도시 조성하면서 3기 신도시 관례로 보면 한 150만 평 업무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뭐 안 된다고 해도 한 100만 평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이 일대에 200만 평의 업무단지가 조성된다고요. 이 정도면요, 기존 서울의 3대 도심, 광화문 도심, 강남 도심, 여의도 도심과 충분히 맞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김포공항 신도시 발표,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된다면 강서구하고 서부 축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뭐라고 할까. 그렇죠. 한국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김포공항 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서지만 이걸 그냥 뭐 서부 축에 20만호 물량이 쏟아져서 내 집값 똥값 된다, 초토화 된다, 이것만으로 바라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짧은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공신을 추진할 경우 그 밖의 영향, 일단 저는 고도 제한 완화가 빨라질 거라고 봐요. 저는 사실 정부가 이미 고도 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데 괜히 부동산 시장 자극할까봐 안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일부러 이카오 핑계를 대면서 일부러 고도 제한 완화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의심을 품고 있거든요. 아마도 강서구가 분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 안에 8만 호인데 한 호당 평균 인구가 지역 권역에 따라 좀 다른데 2.3명에서 2.5명 정도로 계산을 해요. 서울 한 8만 호면 20만 명이잖아요. 김공 주변 경기도 12만 호가 28만 명이에요. 현재 강서구 인구가 57만 명인데 8만 호 추가되면 75만 명? 엄청나게 인구가 너무 많은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강서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강서로 왼쪽이 마곡지구고 오른쪽이 가양동, 등촌동, 그 다음에 뭐 우장산 라인 아파트들 있죠. 거기가 강서로 동쪽이에요.
저는 김공신이 추진되면 강서로를 기준으로 분구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로 서쪽 지역, 지금 현재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사이죠. 뭐 방화동, 공항동, 내발산동, 마곡동 이런 데예요. 여기하고 새로 조성되는 8만호 서울 시내 안에 김공신을 합쳐서 뭐 마곡구 혹은 김공구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김포공항 신도시의 경기도 쪽까지 모두 서울로 편입해서 마곡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김공구를 만들든지, 그리고 강서로 동쪽 지역은 일부는 영등포구로, 그러니까 염창동 같은 곳이겠지. 여기는 이제 영등포구로 편입되고 화곡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양천구로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김포공항 신도시 20만 오면요, 총 인구가 거의 50만 명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거 분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김공신 20만 호인데 이제까지 우리나라 신도시 조성 관례로 보면 땅이 최소한 1000만 평 혹은 1200만 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김포공항 주변에서 땅이 얼마나 있나 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여기 김포공항하고 대장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그 사이 땅, 그 다음에 이 검단 신도시 아래쪽, 이게 뭐 인천 이화동인가? 뭐 그쪽일 거예요 아마. 그쪽 땅, 그러니까 계양역, 공항철도 계양역 앞에 있는 요 땅, 여기는 이제 비행기 지나다니는 땅이니까 여기는 이제 비워둘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땅이 이 고촌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경우에 유력한 후보지였던 고촌 풍공리 테리 땅, 여기, 그 다음에 뭐 김포공항 이쪽에, 요쪽에 계류장 부근이거든요. 계류장 부근 옆으로 가도 이 땅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다 한번 계산해 봤더니, 근데 600만 평밖에 안 돼요, 이게. 1200만 평이 어디서 나오지? 혹시 뭐 여기 땅? 여기도 이렇게 봐야 되나?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든 생각은, 이 대곡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대곡역 이 주변에도 한 200만 평, 많이 잡으면 한 250만 평 정도의 빈 땅이 있어요. 여기 능곡역, 뭐 행신역, 여기는 이제 행신, KTX 차량기지 있지만, 이렇게 뒤져보면 여기도 한 200만 평, 250만 평 정도 땅이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탈탈 털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라든지 LH공사나 SH공사는 미리 공공택지를 조성할 땅을 미리 조사해 놓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그 정부 기관의 공식 자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어낸 말은 아닐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예를 든다면요. 이게 방화 차량기지 건폐장이거든요. 이게 한 11만 평 되지. 이게 고촌 물류단지예요. 이게 9호선 개화 차량기지고, 이 땅 있잖아요. 이거 다 비어 있잖아요. 여기 논밭이잖아요. 여기. 방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 옮기면 여기도 땅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개화동 단독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상사마을, 뭐 대촌마을 등. 여기 김포공항 신도시 조성되면 이 땅 다 탈탈 털어서 땅을 마련하지 않을까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김포 한강선 얘기를 해볼게요. 김공신 조성할 경우 김포 한강선은 저는 탄력받을 거라고 봐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김포 고촌의 풍공리 테리도 아무리 봐도 김공신 대상지역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면 방화 차량기지 건폐장 이전도 일사천리 진행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방화 건폐장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건폐업체 부지는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건폐업체하고 너 이전할래 아닐래 협상을 해야 됐지만 도시개발구역이 되면 도시하고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방화 차량기지야? 다 국가 땅이니까 서울시 땅이지. 당연히 뭐 쉽게 옮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김포 한강선 원안, 이른바 국자 노선대로 진행할 듯 합니다. 김포 한강선 그 국자 노선이 뭐 비경제적이니 어쩌니 저쩌니 그 말들 많은데, 그거 2018년
서울시가 방화 차량이자고 건폐장 옮기려고 할 때 서울시 공식 입장이 국자노선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대광이가 받아들여서 김포 한강선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잖아요. 이 김포 한강선이 실제로는 이제 김포 원도심 쪽이 좀 유리한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뭐 각종 그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한강 신도시 주민들 쪽에서 국장 노선이 원래 정통 노선이에요. 물론 이제 실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국자 노선이 정식 노선이고 정부 공식 노선이에요, 이거. 김포 시내폴리스 사업 부지 등도 김공심 부지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 시내폴리스 사업이 제가 몇 달 전까지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냥 말만 많고. 김공신을 발표하니까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다 죽는다. 뭐 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검단신도시는 계양 테크노밸리에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김포공항 신도시가 제 생각으로는 업무단지가 충분히 조성될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업무단지가 많이 있는데 검단신도시가 그냥 죽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강신도시가 죽는다. 이건 이제 한강신도시는 좀 멀어서 마곡에서 한 18km 떨어졌잖아요. 조금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포, 고촌, 풍곡리, 태리 등이 김포공항 신도시에 포함되고 거기에 업무단지가 조성된다면 한강신도시도 그렇게 뭐 걱정만 할 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검단신도시까지는 뭐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한강신도시는 워낙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고촌, 풍곡리, 태리 등이 김포공항 신도시에 포함되고 여기에 자정용지 업무단지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엄청난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김포공항 신도시 관련해서 보나마나 임대촌 된다 이런 비판 댓글이 부동산 카페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재명이 좌파니까 보나마나 임대촌 만든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이 정치적 선입견, 좀 심하게 말하면 정신병 환자들이지. 정신병 환자들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을 외눈박이로 보는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강서구의 등가방 지역, 등촌, 가양, 방화, 택지지구에 소형, 평형, 이른바 서민용 아파트가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가양 택지지구에만 7,000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모두 1994년 입주했거든요. 그 무렵에. 노태우 정부가 200만호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이 계획에서 김영삼 정부 때 입주한 겁니다. 요런 이 소형 평형 서민용 아파트가 서울시 전체 물량의 각각 15%씩이 강서구 중랑구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마곡 수명산 파크가 2007년에 입주했는데 절반이 공공임대죠. 당시 시장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마곡 엠벨리 절반이 공공임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 때 계획 세운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양반이 2011년 8월인가 9월에 중도 사퇴했잖아요. 그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돼서 서울시장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 때 이미 계획 세워놓은 거 그대로 이어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암 월드컵 파크에도 다량의 공공임대가 존재해요. 이거 시프트라고 불리죠.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때 상암 월드컵 파크 입주했어요. 강남 3구에 보면 일원 수서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아요. 요 아파트들 과거 보수정권 보수시장 때 다 들어온 거예요. 보수정권 보수 서울시장도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해요. 문제는 이걸 특정 지역에 과거에는 특정 지역 특정 권역에 몰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 안에서 입지 좋은 곳 좀 괜찮은 곳은 임대아파트 안 넣어. 변두리 쪽에 집중적으로 넣어버린다고.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보수 정권, 보수 서울시장, 보수 정당일수록 기본적으로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임대 물량은 만들어요.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특정 지역, 특정 권역에 몰빵했던 거지. 우리나라 역대 정권 중 가운데 보면 박정희 전두환은 정통성이 없었어요. 노태우 정권은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합법적 외연상으로는 정통성 갖추고 있었는데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 자신이 12.12 군사 반란의 주역이었다고요. 정통성이 약했다고. 그리고 1987년 12월 대선 때 그때야말로 진짜 부정선거 논란이 거셌었고, 특히 이제 보수 정권이면서도 정통성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물량으로 확보해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통성도 없거나 정통성이 약한데 가장 먹고 사는 문제도 비록 질은 떨어져도 확보해 주지 못하면, 해결해 주지 못하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요. 완전히 크게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수 정권, 보수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특정 지역, 특정 권역에 공공임대 물량을 몰빵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럴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다 골고루 들 것 같은데. 마곡 엠벨리 사례로 알 수 있듯이 공공임대 물량은 부동산 가치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엠벨리가 뭐라고 까였어요? 서쪽 끄트머리라서 강남 접근성 떨어진다. 김포공항 주변이라서 공항 소음이 있다. 그걸로 맨날 까였는데 마곡지구 크면서 이제 그 비판의 근거를 잃었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남은 게 뭐예요? 엠벨리의 공공임대 물량이 절반이어서 절대 국평 15억을 못 넘는다. 이게 지난해 초까지의 마곡 안티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지난해 중반에 15억 넘었잖아요. 지금 엠벨리 7단지 기준으로 한다면 뭐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아현생활권의 마레프, 거기하고 동급은 아니지만 좀 차이 나지만, 그다음 뭐 고덕 뭐 이런 데하고 비슷하게 가잖아요. 같은 급이잖아. 비슷한 급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곡 안티들이 지금도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 그 마곡지구 그 좋은 업무단지에 엠벨리가 민간 대형 브랜드 아파트 단지였으면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높았을 텐데. 그냥 꼬투리 잡는 거죠, 끝까지. 이재명 후보가 1월 23일 기자들과의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김포공항 존폐 계속 고민하겠다. 제주도 해저터널도 검토하겠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김포공항을 존치하기로 하니까 아무튼 간에 서부권, 서부축 주민들 가운데 김포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그 주민들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걸 고려한,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의 그냥 무마용 발언? 무마용 멘트?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서는 자국 내 단거리 항공 노선은 폐지하는 추세다. 고속철도 등 기술 발달로 이게 오히려 국내 이동에 효과적이다. 육상교통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근데 김포공항이 중요한 건 한중일 대만 셔틀 항공 노선이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중일 대만은 바다로 떨어져 있잖아요. 유럽은 각 나라가 영국 빼놓고는 다 육지로 이어져 있잖아요. 좀 다른 것 같은데 완전 상황이. 항공기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다. 뭐 이런 말도 했던데 이재명 후보가. 김포, 제주 이용객이 연간 2,500만 명인가 600만 명이 돼요. 이들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가야 한다면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아, 물론 이제 공항철도 이용해서 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제주 해저 터널을 검토하겠다. 이제 문제가 된 게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겨버리면 김포하고 제주 연간 이용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이들의 이 불편, 요것 때문에 이번에 김포공항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김포공항을 존치한다고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제주 해저터널, 이 전남 남해안에서 제주도까지, 야, 이거 제주 해저터널 이거 비용 얼마야? 그리고 실제 공사 들어가면 얼마 걸릴까? 사업 착수해서 완공까지 거의 뭐 한 10년 걸리는 거 아닌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해저터널, 제주 해저터널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했었다고 해요. 제가 김포공항 이전 관련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김포공항 옮기고 그 땅 255만 평에 40만호, 심지어는 50만호까지 지을 수 있다. 이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이전까지 신도시 개발 전례로 봤을 때 절대 255만 평 땅에는 4만 내지 5만호 건설이 맥시멈이고 절대 50만호는 지을 수 없는데, 만약 50만호를 짓는다면 이건 구룡성체 닭장 아파트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미래 첨단 스마트 시티라고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인천 쪽 정치인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잖아요. 제가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은 아무리 봐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인 것 같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인천이 자기 정치적 기반이니까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겨서 항공 MRO 사업을 인천이 독식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인천 지역에 이득을 줘가지고 장기적으로 대권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다.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제주 해저터널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겠구나.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시민들이 인천공항까지 가면 이 엄청난 또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김포공항 이전은 채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김포공항 신도시는요, 강서구 서부 축에 있어 핵심적 관건, 핵심적 사항은 업무단지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단지가 아예 없거나 아주 작은 규모라면 강서, 김포, 부천, 인천, 이제 계양구 서부 쪽이죠. 이쪽에는 정말 재앙입니다. 이쪽 거의 집값 초토화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업무단지가 충분히 조성된다면, 전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기존 마곡지구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거기에 업무단지가 한 100만 평 정도 이미 이끌어지의 조성 계획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김포공항 신도시 업무단지 150만 평, 아무리 안 돼도 최소 100만 평, 그러면 200만 평이 된단 말이에요. 김포공항 일대 조성되는 업무단지가 200만 평이 된다고. 이 정도면 기존 서울 3대 도심인 광화문 도심, 강남 도심, 여의도 도심과 충분히 맞먹을 만한, 사실은 여의도 도심보다 훨씬 큰 곳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강서구는 물론 서부축 발전에 있어서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김포공항 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그래서 저는 김포공항 신도시가 얼마나 제대로 업무단지를 갖추고 조성되는지 관심 갖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붓카페 글 쓰면서 이제 아주 수십 번 입이 아프도록 강조했던 건데, 어디에 아파트 진다, 어디에 물량 쏟아진다, 이것에 겁부터 먹으면 안 돼요. 그 내용을 따져보고 그 쏟아지는 물량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잘 판단해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포공항 신도시는 그냥 단순히 아파트만 때려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서부축 발전에 있어서 물론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지만 서부축 발전에 있어서는 한 획을 긋는 사건, 한국 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